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드론과 미사일, 핵시설, 그리고 보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이 긴장의 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갈등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정치, 종교, 지정학적 긴장의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권의 책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조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전쟁 기자 로버트 피스크의 전사의 시대입니다. 피스크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30년 넘게 레바논,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중동에 거주하며 전쟁과 분쟁의 한복판에서 기사를 써온 현장 중심의 언론인이었습니다. 레바논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그리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까지 그는 거의 모든 중동 분쟁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 몇 문장 안에는 사실 그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세월이 단어들 사이사이에 스며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저지른 사브라 샤틸라 학살 현장에서 산처럼 쌓인 시체들 사이를 절망 속에 헤매고 다녔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공습에 분노한 난민들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피로 뒤범벅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분쟁과 함께했습니다. 피스크의 시선은 단순히 정치인의 연설문이나 정부의 발표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에서 피난처 없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기사를 씁니다. 그러기에 전사의 시대에 실린 글들에서는 현장의 숨결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살아 숨쉽니다. 이 책은 피크가 인디펜던트에 실었던 칼럼들 중 100여 편을 선별해 엮은 모음집으로 200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는 권력자의 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런 신념을 이 책에서 철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살과 억압을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기존 언론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때로는 분노를 담은 언어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언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전사의 시대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미국과 영국의 중동 개입에 대한 비판입니다. 피스크는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미사여구 뒤에 숨겨진 냉전 전략, 석유, 동맹 정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이 전쟁이 거짓 명분 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혼란과 종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수사를 두고 헛소리와 허튼 소리라고 풍자하며 정치 언어가 얼마나 허위와 위선을 내포할 수 있는지를 꼬집습니다. 또한 그는 레바논 내전이나 알제리 내전 같은 창극에 대해서도 서방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고 일갈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통해 그는 서방이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선택적으로 외면하며 선택적으로 정의를 말하는 이중잣대를 폭로합니다. 전사의 시대는 정부 비판을 넘어서 중동 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서사 구조를 지적합니다. 오랜 현장 기자로서 피스크는 언어와 프레이밍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죠. 피스크는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완곡한 어법이나 관료적 수사를 문제 삼으며 이러한 언어들이 전쟁의 추악한 현실을 미화하거나 희석시키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는 잔혹함을 감추기 위한 듣기 좋은 문구들이죠. 특히 피스크가 지적한 인상적인 사례는 이스라엘군의 폭력이 보도되는 방식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총격을 당했을 때 언론이 자주 교전 중 희생됐다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발적인 사고처럼 보이게 하며 가해자의 의도나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 2003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병사에게 피격당한 영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제임스 밀러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밀러가 교전 중에 있을 위험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를 통해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전도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책임은 총을 쏜 병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희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 비판을 프레임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 언론은 중동의 사건들을
자주 서구 정부의 시각과 논리에 따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점령은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민간인 희생자는 부수적 피해로 축소되며 저항 행위는 맥락 없는 테러로 규정합니다. 피스크는 이러한 보도가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의 내러티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죠. 전사의 시대는 보도전쟁의 윤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기자는 감정 없는 중립적 관찰자여야만 할까? 피스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1960년대 자신이 기자를 시작했을 당시 술에 취한 냉소적인 늙은 기자로부터 받은 진부한 훈련을 회상합니다. 당시 선배 기자들은 차가운 하드뉴스의 미덕을 설파했지만 피스크는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균형을 제공하기는커녕 현상 유지와 기득권층에 유리한 보도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하죠. 다시 말해 공식 성명을 그대로 옮기고 어떠한 편향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묵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을 야기하는 구조적 뿌리는 도전받지도 드러나지도 않죠. 그는 언론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그리고 불의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고 단언하며 그 신념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디펜던트는 그를 정부의 공식 내러티브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온 용기 있는 언론인이라고 평가했죠.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스크의 이 책은 더욱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사의 시대는 전쟁은 언제나 숫자로 보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신 전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